개좋아. 어디서 언니 너무 간지러워. 너무 싶다.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오늘 두고 왔는데 내가 잘못했지. 근데 옆에서 잘 세우면 되는데 왜 내 잘못이지. 내가 불만이 많아. 이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표는 받았습니다. 네, 결승생이 많은데 출석 볼펜이 고민, 네, 그다음에 재현이, 그다음에 종민이도 못 온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성윤이 왔고, 그다음에 소환이 왔고, 시아, 네, 그다음에 시우 왔고, 재린이도 안 보이네. 네, 지민이, 네, 동현이 맞아, 서연이도 못, 서연이 왔고, 예윤이가 못 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윤수 왔고요, 하나 왔고, 그다음에 은진이, 네, 그다음에 민서는 못 온다고 했죠. 네. 자,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혹시 영어 수업 듣는 사람 있나요? 여기 용의 강의실에서? 근데 영어 수업 들었을 때 저기 혹시 쓰러져 있었나요? 그 다음 시간. 아니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영어였나요? 제 수업 끝나고 영어였나요? 그리고 나서 쓰러져 있었나요 혹시? 그러면은 월요일 날 쓰러져 있었나요? 월요일 날 안 쓰러져 있었어요? 아 어제 안 쓰러져 있었어요? 어제 저녁 때 쓰러져 있었어요? 저녁에 어제 영어 시간에 안 7시 7시. 근데 전 이작하면서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쓰러진 거네. 대충 보니까. 영어 시간에 안 쓰러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계속 걸려 넘어진 상태로 보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아 정말로.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 없어. 생각보다 좀 그게 있네요. 분명히 쓰러졌으면은 누가 됐던 가 그 수학 시간에 누구였죠 선생님? 아니 지금 그 선생님 뭐라는 게 그냥 그래서 혹시 예? 이승재 선생님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치신 것 같군요. 그래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인데 내가 깜빡했어. 내가 근데 사람이 이게 한순간에 이게 다 이게 실수는 원래는 사고는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났거든요. 맞아? 그냥 내일 수업이니까 그냥 냅둬야지 했는데 그 짧은 판단으로 아니야 저 비싸진 않아가지고 근데 속상해서 맞아요. 주말에 껴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또 갑자기 일요일날 일이 생겨가지고 학원을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타이밍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나오고 그냥 그랬습니다. 왔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갈래복합 1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네. 마지막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갈래복합 1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성삼별부터 해야 되고 조금 생각보다는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것을 먼저 짚어보면서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자, 헛달 명에 이르러 조급하게 살지 않고 어디 반성문 같네요. 네,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지. 네.
자, 평생 동안 수은양을 자 보시며 살아가네. 근데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뭐겠습니까? 딱 봐도 이제 자연 친화의 어떤 느낌이 드러나죠. 자,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털 예뻐지고 일단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 나오고요. 예스러운 언덕에 가을은 자 높아 달이 한 척에 되려구나. 그래서 이제 뭐 가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달 이런 거 나오면 분위기상 이럴 때 이제 좀 풍류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고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좀 약간 이제 대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 표시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뭐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연 친화적인 어떤 맥락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줏빛 거리의 홍진 나오면 아 이거 이제 속세구나 이렇게 해주고요. 홍진의 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속세는 이제 꿈에서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품자리에서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속세의 어떤 거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초록빛 도롱이 삿갓으로 함께 먹고 함께 사라진다. 이건 이제 일종의 여러분 좀 우비잖아요. 이건 우비. 이건 이제 우산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 비 올 때 쓰는 어떤 것들이고요. 자, 함께 사라진다. 결국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연 속으로 사라진다는 건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뱃노래의 한가락이 흥치에 조전이 여기 나와 있네요. 흥치가 확실하게 정서가 드러나 있죠. 어찌 인간 세상에 옥당 덫을 불어 하겠는가 하면서 예상대로 이제 속세에 대한 또 거부, 그다음에 이제 자연치다, 그래서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나오고 하면 어떤 속세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뒤따라 나온다. 거부라는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속세 이렇게 저희 그래야 대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세를 거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초록빛, 자줏빛 이러는 거니까 뭐 색채어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쓰이면은 뭐 시각적 시상 이런 것들 좀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분화 같은 거 있으니까 뭐 영상적 표현도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거리법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뭐 이 아래가 좀뭐 백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백구도 있고요.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실 뭐 이런 건 거의 다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좀 신경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작품 이제 성상별곡을 한번 가보죠. 사실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정철의 성상별곡. 자, 이제 28일이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죠. 내일 하루들고요. 개학은 다 3월 2일 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계속 윈터하고 싶지 않아요? 네. 또 막상 윈터가 끝나니까 또 학교 와서 이제 또 생활할 생각이 또 떨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고3 되는 기분도 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해낼 겁니다. 알겠죠? 어떤 지날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용종 주인아 내 말도 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여기 이제 손은 손님인데 여기 이제 정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식용종 주인한테 이 친구한테 내 말 들어봐라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말 들어봐라 해서 이제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체크를 해주고요. 일종의 이제 요 주인아 할 때 요 주인아 하니까 여기 이제
시적 청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인생 세간 좋은 일 하던만은 이제 하다라고 아예 써줬네. 근데 이건 많건만은 이 정도는 알겠고요. 자,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낮다 여겨. 낮다는 건 좋게 여겨. 정막 상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하면서 지금 처음에는 일단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의문형 어미 쓰인 거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좋다고 하냐 이렇게. 성근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 대나무상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천면에 떴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 자, 나는 듯 양이 주인과 어떠한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창계의 흰 물결. 자, 여기 창계는 이제 푸른 시냇물이에요. 약간 웃기긴 하다. 푸른 시냇물. 이제 냇물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물보라 같은 게 나잖아, 하얗게. 그래서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천손운을 누이라서 베어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할 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많이 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단스럽고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고도 야단스럽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연의 어떤 화려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중에 책력이 없다. 책력은 일종의 이제 달력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을 모르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력이 없다는 건 어떤 시간의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달력이 없으니까. 눈 아래 해친 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듣거니 볼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이제 정철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철은 관동별구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어떤 이제 신선의 어떤 느낌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창. 근데 매창이라는 거는 매화꽃이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침 곁에 향기에 잠을 깨니. 이제 향기라는 건 아마 매화 향기겠죠. 매화 향기. 여기 이제 매창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선홍에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또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울 밑에 양지편에 외씨를 뿌려두고. 외씨라는 건 이제 오이씨입니다. 오이씨. 그래서 오이가 이게 지금 준 상태. 그래서 매라고 되어 있고. 자,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루어내니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청문고사라는 게 뭐 이제 어떤 노인이 뭐 오이씩 뿌리고 뭐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거다. 지금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문고사라는 건 여기 지금 선홍이 할 일 없다 해서 오이씩 뿌리는 이 장면이 그거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망해를 죄어 신고. 자, 죽장. 이게 망해라는 건 집신이에요, 여러분. 집신을 신고 죽장은 뭐 지팡이겠죠, 뭐 대나무 지팡이. 이제 죽장망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팡이랑 집신 신고 이제 어디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도합힌 길에 시냇길이 밤초주에 이었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꽃이 좀 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풀 같은 거 나고 약간 이제 뚝방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길에 이제 복숭아 꽃이 핀 겁니다. 이렇게. 각보다 큰 명경은 이제 거울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석병풍 약간 일종의 이제 절벽 같은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도원은 이제 여기 도원 나오네요, 또 맞죠? 도원 나오고 이제 무릉 나오고. 무릉도원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자부심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둠에요 하면 여기 지금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보다 여기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이 구절은 지금 문답도 쓰였다. 문답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로다 할 때 이거 이제 0탄이죠. 이것도 좀 체크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량 밑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산의 사인잎을 삭풍이 걷어불어. 이 삭풍이 나오면 좀 이거 이제 주로 겨울에 지금 부는 바람입니다. 겨울. 이게 아까 이제 계절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복숭아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봄인데, 이거는 이제 겨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계절로 된 작품인데 지금 이제 봄이랑 겨울만 보여주고 있네요. 자,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눈이 나오죠. 그래서 확실히 겨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공이 호사로워 자, 옥으로 꽃을 지어 이제 눈꽃 내린 거죠, 여러분. 이제 눈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겨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수 천림을 꾸며고 내었도다. 자, 앞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다리 비꼈는데. 자, 지워보고. 자,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그 다음에 산홍의 이 부기를 암더러 자랑망으로. 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부기는 돈 많은 그 부기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나왔던 그 겨울의 어떤 경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자기만 알고 싶어서. 여울 수문세계 찾을 이가 있을세라. 그래서 여기 있을까 두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약간 좀 자신만 좀 자연을 즐기고 싶은 거죠. 너무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숙소에 있는 사람들 막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부기를 잘 해석해 주시고요.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갑자기 왜 부기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책만 보는 거죠. 자,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그리고 옛 성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뒤에 성현도 많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벌도 많으라 이렇게. 이제 그 책 속에 훌륭한 어떤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한을 만드실 때 자, 무심할까마는 어찌할 시운이 흥과 방이 있었는고, 근데 결국에 또 흥하고 망한 게 있잖아요. 흥망성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또 뭔가 흥망성쇠 얘기하는 거니까 좀 괜히 또 서글픈 거죠. 그런 이제 정서 얘기해 주고요. 기산의 늙은 허유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귀씨는 허유. 그래서 여기 소부 허유 중에 그 허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 허유는 숙세와의 어떤 단절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단절.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탈속적 인물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식고에서 속세 거부하는 사람, 임금 벨레하니까 싫어요 하면서 들어온 말 들었다 비식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박소리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공감이 많이 되죠. 인심이 낙 같아요. 볼수록 새롭거든요. 사람 이 마음은 이게 변해. 참 사람이 서운할 때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마음 같잖아. 이게 참 변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롭다는 건 좋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지금 이 비판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모습 같죠? 인심이 낙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든요.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저 쓰러져 있어가지고 지금 충격받았어요. 지금 혹시나 했는데 쓰러져 있어가지고 얼마 안 합니다. 한 3만 원 하면 되는데 쓰러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세사는 속세잖아요. 역시 구름이랑 험하기만 그래요. 속세 세상이 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 정치가 속세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제 미전 수리 그럼 또 술 한잔 마시고요. 작권 1권이 실컬 기운이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마셨어요.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이나 풀린다. 근데 우리 지금 술의 기능은 여기서 약간 시름을 좀 푸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주네요. 자, 검은고 줄에 풍입속 하셨구나. 이제 이런 건 이제 악곡의 어떤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냥 악곡 노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중에 여러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풍익송이라는 거 한번 연주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손인동, 주인동 다 잊어버렸어라. 이쪽에 이제 뭐 자기도 이제 거의 이 주인 같다는 얘기지. 너무 이제 실용적인 놀다 보니까. 자, 공중에 떠있는 학이 이골의 진선이라 또 신선 얘기 나오죠? 항상 이제 학을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요대 월하에 행여 아니 만나. 이 월하에 행여 아니 만나. 손이 주니더러 이르되 그대인가 아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손이 주인에게 그대인가 그럼 그대가 뭐냐면 야, 그대가 이거 신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월하노인이거든요. 여기 지금 월하노인 이게 신선을 가리켜요. 월하노인 만났어. 아니 만났는가?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손이 네가 그 혹시 월하노인 아니야? 하면서 네가 신선 아니야? 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신선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손인지 주인이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역시도 좀 신선 같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조금 여러분 이 성산별곡이 약간 좀 쉽진 않습니다. 조금 낯설고 좀 중간에 이제 한자어도 좀 살짝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잘 꺼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미인곡, 삼인곡, 그다음 관동별곡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산별곡이 약간 뜸한데 작년에 상춘곡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성산별곡 하나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6월달 정도에 가볍게 나올 가능성도 살짝 있고요. 만분가나 뭐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그때 만약 안 나온다면 조심해야 될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해주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자료를 이게 지금 아직 여기까지 지금 못 나온 상태여가지고 좀 줄 수 없고 고전식 앞부분만 좀 일단 체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 그 자료는 그렇게 좀 주도록 할게요. 못 나온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이죠. 한번 가볍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좀 길어집니다. 갈래복합 연습이죠. 사실 요 세트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시조 집어넣고 그다음 스필 집어넣고 요 지금 이런 세트가 사실 시험 문제 가장 많죠. 자,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자 복사고 지천으로 피는 마을에 복숭아 나무집 아들이었을까로 생각해서 결국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래요. 됐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도연명이 부질없는 복사줄 아들이라는 건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종달새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가 뒷날 부상할 낙원을 상상해 본다면 섬뜩한 일이다 해서 여기 섬뜩하다 해서 지금 이 작가의 어떤 정서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시 속에서 사는 애들에 대한 그런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떠올린다는 게 섬뜩하다고 보는 거죠. 자연이 아닌데. 이 나오죠. 자연이 없는 인공나무는 편리할지 몰라도 아무래도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혹시 또 약간 이제 비판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거겠죠. 자, 사실은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또 출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도시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적응이 됐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시골 출신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은 그날도 살만하게 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문개구름처럼 자, 일단 여기 뭐 비유적 표현 쓰인다는 거 체크는 해두고요. 자, 뱅그랗게 피어있던 그 살구꽃이었다. 그리고 살구나무 아래서 쓸 보통 머리를 취하겠던 꿀벌 소리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청각적 신상도 잘 활용하고 있구나. 물론 시각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구꽃이 어떤 그만큼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 낙원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래서 플라탄스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 사실은 더더가 아니다. 좀 일단 아닌 것들을 계속 지금 이제 반복하고 문장 구조가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 좀 열거하고 있습니다. 좀 체크해주고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기는 미루나무다 해가지고 지금 미루나무 얘기를 합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혹시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열매를 맺지 않고
제목으로 쓸 필요 없다라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 다녔고 미루나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때 남북으로 뻗어있는 신장로에서 어서 오라고 이파리를 흔드는 것이 자 미루나무였다 하면서 여기 미루나무 의인나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주고요. 역시 자연물 나오면 자연물에 대해서 어떤 친근감을 드러내고 싶으면 의인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보통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미루나무는 나그네의 푸르함과 서름을 아는 고향의 바람자리였다. 고향 마을 속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 인용을 했고요. 자, 중간 밑으로 가보죠. 자, 좀 빠르나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졸립죠? 네. 자, 갈게요.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 자, 종달새라고 하기보다는 노고질이라고 적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저 초봄의 새의 지적임이 떠오른다. 자, 보리 이상 보다는 종달새 간다지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 괜히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시절있다. 다시 올 리는 없다. 여기 밑줄가 볼까요, 여러분? 다시 올 리가 없다. 그 시간 아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알겠죠? 아쉬움. 자,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험난한 세월이 안겨준 쓴 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지 않은가. 험난한 세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초봄의 노고지와 초여름의 뻐꾸기, 자, 그들이 없이 나의 나와도 완벽해지 못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뻐꾸기, 노고지 이런 거에 어떤 소중함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또 있다. 소리보다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 장식했던 여름철의 황색, 그 다음에 바샤의 기러기 때 이들이 나오는 참 오래됐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가을 하면 기러기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고요. 여름 하면 뻐꾸기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여름 하면 뻐꾸기, 가을 하면 기러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이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많이 얘기해요. 알겠죠?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뻐꾸기 나오면 여름이구나. 기록이 나오면 가을이구나. 이렇게 시험 문제로 물어봅니다. 자,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또 이 얘기 해주네요. 또 이렇게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쭉 지금 열거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모래톱에서 만리성을 쌓은 적이 있다. 무엇을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쌓으면 헐며 긴 만리성을 쌓았다. 자, 또 강가에서 팔매질 하죠. 팔매질, 돌팔매질 같은 겁니다. 멀리 가는 것에 미래의 행복의 지표에 양 던지고 별건 아닌 지표 있냐? 이것도 여러분 지기법이에요. 뭐가 있냐? 이거 잘 체크해주고요. 해소할 길 없는 판매돌과 무너진 지 오래인 선벽을 나의 낙원은 지금 잘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도 역시 문답법. 질문 던지고 자기 혼자 또 답변하는 거죠. 자문자답. 저런 거 좀 잘 기억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은근히 헷갈리니까요.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적고문이 나의 낙원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막상 얘기하니까 좀 시골 출신이라 좀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좀 초라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평가가 있네요 지금. 냉정하고 없고 자동차 없고 약간 지금 뭔가 좀 결핍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있는 것은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나날과 맑은 공기와 부채한 이 뜻뿐이다. 뭔가 약간 아쉬운 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노고질 때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목이 기울어진 미루나무와 나룻배가 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약간 이제 이런 뿐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있을 뿐이야. 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건데 있을 뿐이야 하면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자, 낙원의 구상은 아무래도 고향과 어린 시절의 재구성임을 면치 못하는 것인 겁니다. 좀 면치 못한다는 건 그냥 고작 요거에 좀 머문다 이런 얘기죠. 좀 부족함이 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보면 뭐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 낙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걸로 조금 끝나는. 아무래도 좀 현대 수필에서 그런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좀 더 공감이 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시골에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 그게 그냥 고향의 모습을 재구성한 게 나의 낙원이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힘들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꾸 뒤끝 있는 사람 같아요. 자꾸 좀 카메라 한번 쳐다볼 때마다 슬퍼요. 왜냐면 내가 그 이제 만동쌤이 수업하시다 나왔죠. 만동쌤한테 만동쌤 제 카메라 잘 있어요? 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아놨는데 어제 수요일이 사건 현장. 내 잘못이지. 내 잘못에서 계속 이렇게 다시 하나 사야지 뭐. 답 1번 가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좀 많이 좋은가요? 좀 배신치를 한것 같은데. 이제 다 풀어온 거죠? 뭔가 아픈 느낌인데? 풀었어요. 풀었죠? 채점 안 했나요? 아 그래요. 뭔가 깨끗한 느낌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의심을 잠깐 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작중인물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사람처럼 본받고 뭐 그런 것까지는 굳이 따지면 뭐 나는 좀 뭐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뭐 본받자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의지가 드러난 건 확실히 아니니까요.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은 이제 3번이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쉽게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과거의 결핍의 삶의 견주 현재의 삶을 다행스러워하는 지금 가와 나잖아요. 뭐 결핍이란 부분은 요거까지 뭐 이건 일단 아니고 결핍 얘기는 사실 방금 얘기했던 좀 이 다 부분에서 조금 그 시골의 어떤 결핍이잖아요. 다에서 맞죠? 다에서 그런 거고 결핍 얘기는 그다음에 뭐 역사적 인물을 동경하는 것까지도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동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허위 얘기만 조금 잠깐 언급이 된 거죠. 나에서 그 정도는 이제 걔를 막 동경해야지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도 이제 그런 인물에 해당한다. 그 정도로 좀 언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번. 약간 요즘 여러분 그 문학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 풀려고 하면 약간 찝찝합니다. 선지 자체가. 그래서 좀 이런 말들이 좀 중원부가 좀 길어져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니까 만족감 드러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뭔가 예찬 이런 것들 키워드를 좀 잘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잘 봐주고 이게 조금 선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 2번을 한번 보죠. 2번도 사실 이것도 조금 은근히 헷갈리지 않았나요? 뭐 잘 했을 것 같긴 한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행과 이행에 있는 부정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정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살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멀리한 어떤 삶과 실제로 영위하는 삶은 자 수은양을 좇으며 그러면 실제로 영위한다는 좇다, 좇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좇다는 거는 이제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속세를 거부하고 실제로는 수은양을 좇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은양 이렇게 자연친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었죠. 계절과 이 계절은 이제 봄이었고요. 그건 잘 말했어. 가을이었죠. 그거는 가을 맞죠? 가을. 상반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틀렸네 하면서 2번 이렇게 잘 고를 수 있는데 성지가 좀 복잡해지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봄 해가지고 뭔가 따사롭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 보니까 뭐 한 척의 배로구나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외롭나 이렇게 약간 자기가 과잉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나오면 뭔가 막 북적북적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좀 한가로워요, 보면 좀 한가롭죠, 한가로움. 그 다음에 이게 적막함이 있는데 적적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적하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한가로움은 맞는데 이 외로움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혹시나 이게 틀린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외로운 거랑 한가로운 거 다른 겁니다. 알겠죠? 시험 끝나고 집에 혼자 있어. 막 외롭나요? 엄마도 아빠도 다 출근해서 너무 한가롭잖아. 나 혼자 자유롭게 집에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2번에 2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나머지 좀 보죠. 부정적인 대상.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제 홍진이었죠. 홍진 좀 체크해주고요. 육해행의 뭐 긍정적인 대상은 뭐 초록빛, 도롱이, 삭간 뭐 이런 거겠죠. 자연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색채 이미지로 뭐 형상화하고 있다 해서 초록빛이라고 이렇게 초록빛 이미지화 됐다. 그래서 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뭐 좀 제거해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홍지는 붉은색이잖아요, 여러분. 홍지는 이제 좀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이 다른 색채로 초록빛으로 이미지가 서로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행에 묘사된 시적 상위 8행을 보면은 그게 부러워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벼슬을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시의 주제가 부각된다.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서리법으로 다시 한번 사실 강조하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정석 표현과 조음을 이루면서 부각이 되는데 서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드러내기도 한 겁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일행의 추상적인 시어. 그래서 이제 뭐 헛된 명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의미의 다른 시어. 그럼 아예 이제 벼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헛된 명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시어 뭐겠어요? 벼슬 이렇게. 사실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죠. 벼슬도 하고 싶고요. 또 하다 보면 또 별거 없네 이렇게 되고 또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한번 해보고 별거 없네 하는 게 항상 좋다는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3 끝나고 수능 잘 본 다음에 수능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딱 좋은데 그래서 막 스카이 딱 가가지고 가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해보세요. 1년만 제가 볼 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제자들도 보면 신났습니다. 이제 막 기숙사 자랑 막 인스타에 올리고요. 막 선배들 만났어요. 막 엄청 많이 올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오래만 올려요. 1년만 올려요. 2년부터는 안 올립니다. 3년 지나면 저를 차단한 건 아닌데 잘 안 올려요. 학교를. 그리고 그냥 안 올려요. 진짜 안 올려. 그리고 그냥 딴 거만 올려. 여행 간 거 올리고요. 벌써 속세에 벌써 쉬는 거야. 이제 놀러 간 거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1년만 바짝 쥐고 올 테니까 좀 참아보세요. 가서 좀 별거 없다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죠. 나의 손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일단 처음에는 질문을 던졌잖아. 왜 그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거야. 참 그대가 시선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막 상주에 들고 안이 나시는 거 그분이잖아. 안이 나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의아했다는 거는 의문을 던진 거잖아. 이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니까 이렇게 연결 짓고요. 알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대가 그인가 하노라 이러잖아. 그대가 그인가 하노라. 그인가 하노라 이렇게. 야, 네가 시선이다. 여기 그다 하는 게 네가 그 시선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 풀면 알겠지만 이게 표시가 정확하게 있죠. 이게 지금 수능의 어떤 방향이고 계속 그걸 연습시킨 겁니다. 자꾸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그 지표 표시를 자꾸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쭉 열거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그 고향 어린 시절 모습. 병렬했다. 병렬했다는 건 나열했다, 열거했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 얘기하고 좀 마지막에는 좀 뭐예요? 그래도 뭔가 좀 재구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낙원의 어떤 이미지는 사실 그런 고향의 어린 시절을 재구성한 거야 이러면서 좀 평가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좀 초라하다, 가난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죠. 갈래복합이라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아이고. 자,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는 거죠. 자, 일단 기억. 야, 경치가 뭐 철저히 절로 난다.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만든 경치를 통해 각 계절의 풍치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산중의 측력을, 측력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달력이잖아요, 여러분. 굳이 마련하지 않은 사정은 암시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사실 생산력이 여러분 이게 지금 전문이 실리면 난리 나겠죠.
사실 이제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전문을 실을 수 없어서 좀 자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먼저 산웅이 누리는 즐거움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까 우려하는 뜻으로 산웅이 누리는 삶에 대해 옹호하는 거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알까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침해받을까봐 우려한다는 단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고전시가 리을세라. 이거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구나. 그럼 이게 이제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한다.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또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괜히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뭐뭐 할까 두렵구나. 염려한다. 이게 우려 대신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도 좋아요. 출제자들이 알겠죠? 요거 나오면 염려 아니면 우려라는 말 많이 써요. 알겠죠? 뭐뭐 할까 두렵구나. 이거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이제 공부하잖아. 리을세라 기억해. 뭐뭐 할까 두렵구나. 이렇게 아마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수많은 후골들의 흥망이 담긴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 마음의 시름 조금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제 속세 때문에 이제 막 세상 변하고 그런 게 좀 풀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술을 마신 깨달았다는 뜻으로 속이 흥망을 초월한 이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뭐 선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름이 좀 풀린다. 그 정도 차원이지 갑자기 풀린다. 지금 술 마신 거랑 선망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잘 만들다가 너무 답이 너무 생뚱맞아서 조금 그게 아쉬워. 맞죠? 조금 더 복잡하게 냈으면 좋겠어. 지금 좀 너무 심하죠,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엊그제 이제 술 마셨어. 그래서 이제 인쇄 얘기 나왔고, 그래서 낯빛이 험해.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시름이 생겼잖아. 근데 이제 술 마시니까 좀 풀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선망했다. 그 얘기는 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거부감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섬뜩하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요. 섬뜩.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거부감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 받아치 의문이다. 이 부분 어린 시절에 아름답고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때를 온전한 낙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뜻으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좀 뭔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선지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선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문학이 조금 쉬워서 올해는 살짝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능 특강이 작년보다 약간 선지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씩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세 줄이잖아요. 이게 2줄, 세 줄, 막 이렇게 세 줄 이런 느낌으로 선지가 좀 많이 길어진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제 보기는 사실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읽지 않았는데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기본적으로 틀이다. 자, 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곳, 그 다음에 저곳, 그곳 등으로 구별되는 공간의 축. 시공간을 되게 출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문학 어떤 이제 괴로움에서 좀 갖고 온 내용인데 그래서 짜는 걸 우리가 직조한다고 하는 겁니다. 직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직조하는 거죠. 그냥 짜는 겁니다. 이렇게 짜고 시공간이 이렇게 직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 과정에서 시간을 세 축의 하나의 시간을 묶여 통합된다. 그래서 그 구별 사례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 같지만 현재 같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의 얘기지만 현재의 어떤 느낌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진다는 얘기 그겁니다. 하나의 시간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현재로 통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시공간의 어떤 추구를 바탕으로 작품이 접근하면서 화자나 인물의 성과 정서를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흥이 머무는 공간을 평생 동안 그런 뭔가 통합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시간 지표와 집중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이 딱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압축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도안은 일단 사실 봄이잖아요. 그럼 겨울이야. 그런데 뭔가 현재형 지제로 진술함으로써 현재형이니까 역시 또 하나의 시간으로 통합하고 있다. 지금 현재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공간이 시골. 자, 그 다음에 낙원으로 전이시켰다는 거 옮긴 거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상화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잖아요. 자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렇지. 정말 상징 동그라미 다시 쳐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공간적 구도를 통해 목도하고 있는 인물의 평화로운 삶의 지금 가치를. 그러니까 목도하고 있는 건 지금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하고 있다. 정답이 이제 5번이었는데 나에서 주인이 현재 머무는 공간을 선간에 빗대고 그럼 긍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 자, 다에서는 글쓰기가 현재 회상하는 과거의 공간을 낙원으로 빗대므로써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냈는데 이게 좀 너무 싫었어 또 가기. 그래서 별빛도 없는 게 아니잖아, 맞죠? 뭐 너도 좀 없고요, 뭐 차도 없고 좀 그런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별필요 없는 이상형 쪽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2번 선지를 보면 약간 좀 매끄럽진 않아, 맞죠? 도와 핀 시내길이 방조추에 이었어라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멀어오니 사실 이게 현재형 시제로 진술했다고 하기에는 문법적인 좀 장치는 약간 없어요, 사실은. 맞죠? 그냥 다만 그 뉘앙스 차이에서 좀 의미 차이에서 이거 지금 뭔가 이 그 화자가 주인아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재로 보는 거지. 여기 보면 도화에 핀 시내길이 방조추에 이었어라. 이었어라. 그냥 뭔가 완료된 형태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조차 몰아온다. 물론 이제 몰아오고 있으니까 현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문법적 장치가 조금 더 있으면 좋긴 하겠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풀다가 현재형 시제 딱히 안 보이는데 근데 일부러 좀 한 발 뺀 게 현재형 시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 진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술한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화자가 지금 뭐예요? 청자한테 지금 내 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내 말 들어보라는 얘기니까 현재형 시제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가 청자한테 지금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 대화 장면 요 지금 말을 건네는 요 대화체에서 현재형 시제를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었어야 돼요. 아마 조금 여기서 조금 하다가 좀 스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했으면 잘 이해한 거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보기에서 어느 정도 좀 조건의 어떤 여지를 좀 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좀 통합한다 하니까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또 이게 좀 찝찝하면 체크하고 좀 더 읽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일단 1교시 좀 딜레이가 좀 돼서 미안한데 여기 좀 멈추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